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정보기술 연구 모임 자료, 이걸 바탕으로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GPU나 AI 연산, 이게 정말 폭발적으로 늘면서 기존 메모리로는 감당이 안 되는 병목 현상, 이게 큰 문제였잖아요. 맞습니다. 그 프로세서는 계속 빨라지는데 정작 데이터가 제때 못 오니까요. 시스템 전체 성능이 꽉 막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답답했겠네요. 네. 그래서 이걸 좀 구조적으로 해결해보자 하고 나온 게 바로 이 HBM입니다. 뭐랄까 GDDR이나 DDR 메모리의 한계를 좀 뛰어넘어 보려는 시도였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HBM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 건지, 그리고 왜 요즘 그 엔비디아 하이백 같은 최신 AI 칩이나 챗GPT 같은 서비스 있잖아요. 여기에 왜 그렇게 필수적인지 그 핵심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HBM, 이게 대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해졌을까요? HBM, 그러니까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이름 그대로인데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데이터 통로, 대역폭을 가진 메모리예요. 근데 이게 좀 특별한 게 3차원 적층 메모리라는 겁니다. 3차원이요? 위로 쌓는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여러 개 D램 칩을 이렇게 수직으로 쭉 쌓아 올리고요. 그 다음에 TSV, 실리콘 관통 전구기라고 부르는 아주 미세한 구멍으로 칩들을 그냥 직접 연결해버리는 방식이죠. 와, 칩을 위로 쌓는다. 그럼 공간 효율은 확실히 좋겠네요. 근데 그게 어떻게 데이터 통로를 그렇게 넓히는 거죠? 그냥 쌓기만 하면 되나요? 그리고 열은요? 열 문제는 없어요? 예를 들면 2024비트 이런 식으로 아주 넓은 버스를 구현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GPU 같은 프로세서 바로 옆에다가 이 HBM을 딱 붙여서 패키징을 해요. 코패키징이라고 하는데. 법이 옆에요? 네. 그래서 데이터가 이동하는 거리가 극단적으로 짧아져요. 그러니까 속도는 당연히 올라가고 전력 소모는 확 줄일 수 있는 거죠. 열 문제는 당연히 있었고요. 아주 큰 도전 과제였는데 이걸 해결하려고 소재 기술이나 냉각 기술도 같이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쌓는 게 아니라 그 연결 방식, TSV랑 코패키징, 이게 핵심이군요. 덕분에 속도당 전력 효율,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 이런 얘기네요. 네, 정확합니다. 근데 이 HBM도 계속 발전해 왔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처음 HBM1에서 시작해서요. HBM2, HBM2E 이렇게 거쳐서 지금은 HBM3가 시장 주력입니다. HBM3요? 네. 이게 특히 HBM3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 초당 819기가. 어마어마하죠. 이 정도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데 이건 정말 AI 연산을 위해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성능이에요. 819GB, 초당이요. 와. 네, 그리고 앞으로 나올 HBM3나 HBM4는 여기서 더 높은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와,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HBM의 핵심 기술은 3D 적층, 그리고 TSV 연결, 또 와이드 I/O, 그러니까 넓은 통로, 그리고 코패키징, 근접 패키징, 마지막으로 저전력 설계,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듣기만 해도 엄청 복잡한데요. 생산이 상당히 까다로울 것 같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TSV 공정 자체가 워낙 정교하고요. 또 수직으로 쌓아 올리면서 수율, 그러니까 양품 비율을 확보하는 게 HBM 제조에서는 가장 큰 기술적인 허들 중 하나예요. 수율 문제. 네. 그래서 HBM 가격이 비싸고 이걸 제대로 생산할 수 있는 기업도 사실 몇 군데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성능 때문에 고성능 컴퓨팅 분야에서는 이제는 거의 필수 부품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엔비디아 H100나 AMD MI300 같은 정말 최첨단 AI 가속기 아니면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거군요. 네, 그렇죠. 특히 챗GPT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죠. 이거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나요?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나요? LLM은 정말 중요하죠. 얘네는 파라미터 수가 수천억 개, 조 단위까지 가잖아요. 엄청나게 큰 모델인데 네, 그렇죠. 이 모델 전체나 일부를 일단 메모리에 올려놓고 데이터를 엄청나게 빠르게 주고받으면서 학습을 시키거나 아니면 사용자 질문에 답을 해야 하거든요. 추론이라고 하죠. 학습과 추론. 네, 바로 이 과정에서 HBM의 그 압도적인 대역폭이 데이터 병목을 확 줄여줘요. 그래서 AI 모델의 실제 성능, 그러니까 응답 속도나 처리전 같은 거를 극대화시키는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어찌 보면 HBM의 용량이나 속도가 AI 모델의 크기나 성능 한계를 그냥 규정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일반 PC에는 DDR5가 쓰이고 그래픽 카드에는 또 GDDR6가 주로 쓰이잖아요. 얘네들이란 HBM을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역시 비용 문제가 제일 클까요? 네,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구조부터 다른데요. HBM만 유일하게 3D 적층이고 GDDR6나 DDR5는 그냥 평면, 2D 구조거든요. 아, 평면 구조. 네, 대역폭은 당연히 HBM3가 압도적으로 높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 비용이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좀 일반적인 작업에는 DDR5, 그리고 고사양 게임, 그래픽 처리에는 GDDR6가 가성비 좋은 선택지가 되는 거고, 그렇죠. 오직 정말 최고의 성능 그리고 전력 효율이 꼭 필요한 AI 서버나 HPC 분야에서만 HBM이 쓰이는 거죠. 각자 역할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작업 종류에 따라서 최적의 메모리가 다른 거군요. 뭐랄까, AI나 HPC처럼 정말 극한의 성능이 필요하다. 그러면 높은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HBM을 쓸 수밖에 없다. 이런 거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HBM이 제공하는 수준의 대역폭과 전력 효율을 다른 메모리가 따라오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는 거의 대체 불가능한 위치에 있다고 봐야죠. 오늘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HBM이라는 게 그 3D 적층이랑 TSV라는 혁신 기술로 메모리의 한계를 돌파했고 결국 지금의 AI 시대, 고성능 컴퓨팅 시대를 가능하게 한 핵심 기술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그냥 빠른 메모리 이걸 넘어서서 새로운 컴퓨팅 환경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된 거죠. 그렇죠. 이제는 AI 모델 성능과 그냥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전력적 부품으로 자리를 잡은 거고요. 네, HBM 기술 발전 속도가 어떻게 보면 AI 발전 속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HBM에 대해서 정말 깊이 알아봤습니다. AI 발전의 필수 요소인 건 분명하지만 동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높은 비용, 또 제조 복잡성이라는 풀어야 할 숙제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계속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AI와 컴퓨팅 성능의 한계, 이걸 계속해서 밀어 올리려면 단순히 더 빠른 메모리를 만드는 걸 넘어서는 그 다음 혁신은 과연 무엇이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